시작할까요? 네, 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어쩌셨어요?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면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마 지금 기진맥진해서 다들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이 9시, 10시 다 됐거든요. 10시 다 됐는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페 등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막 어떤 게 답인지 잘 모르겠다. 최소한의 가이드는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내일은 저도 바빠요. 왜 바쁘냐면 월요일 날 2차 특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자료도 좀 가다듬고 수업 내용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오늘 찍자. 그래서 지금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던 제 동생 데리다가 제발 좀 찍으라고 얘기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문제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열린 답안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정답으로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2차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유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분 낯설지 않았죠?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문제 시퀀스가 유아도 그랬고 초등도 그랬고 중등도 그랬고, 그러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유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문제가 냈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도 이제 교사의 어떤 자율성을 살리는 이런 파트에서 문제가 났잖아요. 내부로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하고 교사들이 이 나눈 대화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초등, 중등으로 갈수록 좀 디테일하게 묻고 있는데 어떤 특정적인 어떤 이론의 명칭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요소라든가 원리 막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외울 부분은 외워야 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내면화할 부분은 내면화해야 되고, 1차 시험 교육학 논술은 2차 시험에 심층 면접에 있어서 구상형 문제하고 요즘엔 딱 맞아 떨어진다. 지문의 내용을 보고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공부가 된 것이다. 이런 형태로 난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했었던 제 이제 모의고사 파트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나의 시험 문제에서 익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수직적 연계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직적 연계성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요 놈이 무엇의 아류예요? 계열성의 아류죠. 수직적 연계성을 잘 살려야지만 교육의 무엇?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부분을 갖고 좀 풀어가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요 측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모범 답안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습의 전이성을 좀 높이는 거잖아요. 그걸 좀 내러티브하게 풀어도 좋아.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이거 제가 게시판에도 이제 한번 써놨잖아요. 구체적으로 지문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물을 것이다.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교과 간의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교과 내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놨어요. 하나가 범위, 또 하나가 계열성을 살려서 교과 내에서 재구성의 방법을 언급해라 라는 이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갖고 하나 써줘야 되고요. 최적의 학습 순서를 가지고 하나 써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고, 총평의 관점. 이게 여러분 보면 총평의 관점은 총평관,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메저먼트,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어세스먼트로 가죠. 인본주의적인 학습자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총평관의 개념 여기서 강조하는 구인 타당도나 이 특성들을 쓰는 문제를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그게 안 나고 어떤 방식으로 났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연속기예요. 진단평가랑 같이 붙여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주는 그 방안을 써줘야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요? 방안이니까 방법이 나와야죠. 그래서 표준화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파악해 주는 거고요. 또 질적인 평가 방법, 요걸 활용하는 방안도 좋죠. 질적인 평가 방안의 대표적인 방법은 뭡니까? 관찰 자료예요. 그러면 학기 초면은 학습자 이전에
행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누적화돼 있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교사가 관찰하는 이런 것을 활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죠. 아류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현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평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진단의 자료로 또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증거가 뭐냐 이런 방식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평가의 유형과 평가의 양호도 파트를 중심으로 봤죠. 그런데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인데 여기서는 상대평가, 규준참조평가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 활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취평가지를 갖고 사실 써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평가 기준은 어떤? 우리가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자 저마다의 성취 수준이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취 기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과적인 지식과 함께 성취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얼마만큼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향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좋은 준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고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수업 전략인데 여기 디겐캐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디겐캐리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요구 분석도 하고요. 우리가 수업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학습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환경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잘해서 나오는 게 교수 목표가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교수 목표 다음에는 사실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다음 수업 전략에 들어갑니다. 수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예요. 그래서 수업 방법, 교수 방법에 대한 거 하나 써줘야 되고요. 이 교수 방법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원펀치를 제공하는 게 뭡니까? 매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갖고 수업 전략 2가지를 쪼개서 써주면 딱 좋아요.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 2가지를 써주는데 학습자의 고립감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에듀테크, 여기에서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갖다 붙여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의 흐름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이것과 관련지어서 에듀테크를 잘 써야 되는데 에듀테크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구나? 미래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AR, VR, 메타버스 또는 우리가 원격을 많이 해주니까 원격 상담, 줌을 활용한 과거 1.0 형태가 단순한 게시판의 자료를 이제 업로드하는 건데 그 속에서 고립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주기 위한 방법, 교수학습 활동을 쓰는데 상호작용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상호작용을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좋아요? 토론 활동 등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학습자의 주도성을 살린 프로젝트 학습 등이 좋단 말이에요. 이거 다 미래교육에서 사실 나오는 건데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루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갖고 여기 테크놀로지와 함께 붙여주는 거 그거 좋죠? 그러니까 토론 활동 같은 경우는 원격 상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을 살린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가상의 체험 활동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또는 전문가와 원격으로 또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테크놀로지로 쓰여지면 상당히 좋고요. 이것은 교육부 등에서 다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학교 중심의 연수인데 여러분 학교 중심의 연수 사실 보면 우리가 장학을 공부하면서 요즘 장학의 흐름이 학교 중심, 수업 중심, 교사 중심으로 간다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중심으로 그 장학의 방법을 봤을 때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그리고 약식장학, 그리고 학교 자체 연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 자체 연수가 났어요. 학교 중심의 연수.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뭐가 있냐면 마지막 우리 그 근래 그 모의고사에서 본 것 중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써줘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거기에서 연수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학교 중심의 연수 내부를 들여다보면 워크숍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루어지는 강연, 후에 이루어지는 심포지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율연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시해주면 상당히 좋고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인데 제가 항상 그렇죠. 이거는 중원부원 반복하면 안 되고 무엇이 좋다고요?
물리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고 시간을 확보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과 교실제 등을 통한 물리적 공간 확보, 그리고 교사 연수의 날 등을 정기적으로 마련을 해주면 우리가 연수의 시수를 또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전문가와 매칭해주는 컨설팅 장학을 활용해 이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교육학론술 버전 1.0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그냥 개특장단 위주로 이론을 막 때려잡고 여러 번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잘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버전 1.0의 방식, 그리고 버전 2.0의 진방전이 방식으로 진단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개특장단, 진방전이 요 패턴으로 1, 2차를 동시에 뚫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공부 플러스 그리고 곱하기의 공부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패턴이 정확하게 먹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었던 내용대로 답안을 작성했으면 이거 20점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모음 답안 지금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이제 내일 푹 주무시고 2차 준비 월요일부터 정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서로는 대중의 때 따서 교사들 서로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려는 대주제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은 국가 교육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었던 만능 소스 살짝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학교 교육은 이에 부응해야 하는 바, 교사들의 고민과 전문성 신장은 사회적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는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볼 부분 폭넓게 봅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법을 고민하고 총평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참다운 변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수 전략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활동과 학습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자구적인 노력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문의 사례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고자 한다. 여러분 무리 없이 쓰셨을 것으로 보고요. 내용은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요거 학습자 측면에서 수직적 연계성 공부하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져.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집중 이수제 등을 통해서 특정 학기에 일정한 내용을 배우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학습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습의 분절성이 일어나 버려. 효율성이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문과 연결해서 수직적 연계성을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동안은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해. 연결되니까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더 넓게 보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습의 전이성도 살릴 수 있어요.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효과성을 증대시켜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효과성으로 하나 쓰시고요. 또한 이렇게 학습은 반복이 되어야지만 심화가 되기 때문에 학습의 분절성을 제거시켜버립니다. 이게 시의 적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집중 이수제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학습의 분절성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전학 가면 또 문제가 되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집중 이수제의 폐해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수직적 연계성을 살리게 되면은 여기에 본 것처럼 이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도 되고 분절성을 제거해서 효율성을 또한 살릴 수 있다는 그 의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보세요. 교과 내 소극적 방법이죠.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써야 돼요. 범위는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를 갖고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속에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관심을 고려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을 해주게 되겠죠. 폭과 깊이, 교육 내용, 폭과 깊이를 재구성을 해주고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적의 학습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 교육 내용을 우리가 잘 정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언제 배우면 좋을지 최적의 학습 순서, 단원의
우리가 어떤 진행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고려할 수 있다. 그걸 갖고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힌트가 범위와 계열을 갖고 풀어서 써줘야 됩니다. 폭과 깊이, 최적의 학습 순서를 바탕으로 진술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문제가 날리는 문제 같지만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살려서 답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직적 연계성도 여기서 보면 그냥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학습자를 통해서 그걸 살려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학과 역사 교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길 깔고 주제연관 잡죠. 우리 레시피대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문의 송교사가 언급한 바대로 수직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문에 제시된 수직적 연계성은 학습자에게 배운 내용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유도하면서 후행 학습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학습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주는 의의를 갖고 최근 집중 이수제 등으로 발생하는 학습의 분절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몰아서 배우는 거잖아요. 특정 학기에 깊이 있는 이해를 촉진하는 의의를 나타낸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의의를 나타낸다. 지문의 송교사는 교관의 재구성, 소극적인 재구성 방법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시수를 고려하여 가르칠 단원의 내용의 폭과 깊이를 조정하고 거기 조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재구성해도 괜찮아요.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순서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만큼 반복하고 심화의 정도를 할 것인가를 잘 따져서 단원의 전개 순서를 조정하려는 생각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답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확하게 범위와 계열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효과성, 효율성 이것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다음은 송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우리 총평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관점인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 어세스먼트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총평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본주의의 관점이에요. 학습자의 적극적인 자아 실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또는 창체활동, 여러 가지 특색 프로그램이 그 학습자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인타당도 중요시하는 평가의 방법은 자기평가라든가 사실 수행평가를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총평의 관점에서 학습자를 진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습자 개개인에 주목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해내는데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진단평가에서 표준화된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표준화 검사도 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 학력 검사도 있고 우리가 학습자의 어떤 내면적인 특성, 성격이라든가 흥미, 관심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평의 관점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학습자의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 학년도의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변화니까 성적 같은 경우도 성적의 향상도를 쓰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는 학습자의 행동 발달 상황, 이전 학년도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죠. 또한 교사의 자작검사지를 쓸 때는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관찰 자료, 다양한 질적인 평가 방법을 가지고 총평의 관점에서 총평의 관점을 살짝 언급을 해주고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상대평가하지 않으니 학기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다양한 기준 뭘 활용할까? 평가 결과를 해석해봐. 비추어 봐야 돼. 어떠한 증거를 갖다가 우리가 쓸까? 크라이테리언을 갖다 쓸까? 요걸 고민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기준 또 거기에 성취 수준을 갖고 적당히 이제 갖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갖고 써줘야 돼요. 어떠한 이유. 정답을 보면요. 두 번째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문의 송교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총평의 입장에서 학습자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준에서 평가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요거 작성해 보니까 저도 45에서 50분이 걸렸어요. 정답을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시간 부족을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과감하게 서론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본론에 들어갈 때는 여기저기 세해서 막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길을 깔고 주제형과 한 줄만 잡고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먼저 총평의 입장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내면 등 개개인의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 심리 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방안을 써야 되니까 질적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에 대한 관찰 자료와 이전 학년도의 행발 또는 성적 변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에 주목한 방법들 하나 묶어주고 두 개를 파생적으로 써줍니다. 지문에 땡땡 중학교는 규준지향 평가를 하지 않기에 평가 결과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과 학습자마다의 향상도도 괜찮아. 성취 수준을 그 해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써주면 안 되고요. 이러면 여러분 뭘 써줘야 돼요? 이유를 갖다 붙여줘야 돼요. 성취 기준은 미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마련되고 그것과 관련된 교과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식을 갖고 마련이 되죠. 스스로에게 필요한 역량의 소유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도록 해주고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 능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 성장의 여부를 가늠하게 해주므로 유용한 해석의 준거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이유까지 잘 써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두 가지인데 디겐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수업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전략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매체를 쓸 것인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고 형성평가로 이어지면 되고 피드백 받아서 총괄평가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 앞서서는 다양한 분석을 해서 목표를 뽑고 목표를 뽑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 도구를 개발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전략을 짜주는데 수업 방법과 매체 사용에 대한 전략을 주로 쓰게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해주면 되고요.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은 뭐냐?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프로젝트 학습 활동, 서로 우리가 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 활동 이런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에듀테크와 함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바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정답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교수 전략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문의 송 교사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의 관점에서 교수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딕과 캐리는 짜임새 있는 전달 방법과 효과적인 매체 활용을 교수 전략이라는 개발 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수 내용과 학습자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한 교수 목표에 따라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이에 보면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수업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매체를 적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업 방법과 매체, 교사학습 방법도 좋습니다. 최근 온라인 수업을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고립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활동을 이제 제시를 해주면서 에듀테크 기술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안 날아갑니다. 구체적으로 게시판을 활용한 단순 자료 업로드. 이게 여러분 원격 수업에서 버전 1.0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도록 온라인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중간중간에 줌을 활용한 원격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학생들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교사와 학습자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죠. 게시판에서 논의한 내용을 학생들의 주도성을 살린 학생 주도성의 프로젝트,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활동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여기에 다 갖다 붙어요. 생태 전환이라든가 민주 시민교육이라든가 다 갖다 붙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연계하는 방향도 좋은데 여기에 뭐야? 에듀테크 하나 갖다 붙여야죠. 여기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우리가 그러니까 위험한 실험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AR, VR, 메타버스 환경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진공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가상현실에선 된단 말이죠. 지도하는 방안도 학생들의 고립감을 탈피시켜 줄 수 있다. 활동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토론, 프로젝트, 에듀테크 갖다 붙이기. 이런 방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 사실 우리가 다 공부했었던, 제가 강조했었던 열린 답안에서.
그리고 교원 연수 파트,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우선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해요. 이를 위해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부분이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요거 됩니다. 그리고 워크샵 요거 됩니다. 전문가 초빙, 강연, 심포지움 요런 방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에 이제 해당하는 것을 갖고 이제 써줘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수를 받음으로써 연수학점으로 이수되는 것을 갖고 이제 써주면 되고, 무엇보다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의 종류를 갖고 써주면 되고,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을 딱 써주든가 심리적인 환경을 써주든가 기타 제도적인 것을 갖고 써주든가 어떤 차원을 갖고 써주든가 이렇게 나눠서 잘 써줘야 돼요. 이제 답안을 보면요. 네 번째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학교 중심 연수는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좀 풀어서 앞에 써주는 거예요.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워크숍, 왜냐면 이 설명이 다 걸려요. 이 공동체 워크숍 자율 연수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자율 연수도 하나의 또 방법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유사답안으로 점수가 너무 저기 이제 저조하게 되면은 이제 물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육 전문가의 초빙 강연이나 심포지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육의 내실화를 고민할 수 있는 대주제 갖다가 넣어주면서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과, 교실제 등을 통한 연구 공간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물리적으로 정기적인 교사 연수의 날 등을, 아니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확보가 학교 현장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많이 해요. 아이들 일찍 보내고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2차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안을 주제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내용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장학이 활성화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딱 써주고 하나 더 붙여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답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게 결론이죠. 결론은 이렇게 지구합, 저도 날림으로 썼어요. 지금까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았다. 다 쓰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총평의 관점에서 학습자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다. 원래 시간 많을 때는 세부적으로 쓰는데 투투 붙여쓰기 그냥 확 해버렸죠. 또한 내실화를 위한 수업 방법과 그를 위한 학교 중심 연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열린 사고로 교사 간 다양한 소통을 통해 모두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타일, 제 스타일대로 공부해서 1, 2차 동시 커버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설명드렸었던 게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2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 그래서 2차 공부를 한 걸 자연스럽게 이어서 여기서 연계성을 살려서 1차에 다시 적용을 해서 암기할 부분 암기하고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내면화할 부분 내면화해서 구술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끌고 가자예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일까지 푹 쉬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함께 우리 오후 시간부터 우리가 2차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2차 준비할 때도 제가 확실하게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딱 열흘의 준비로서 여러분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져줘야지만 이제 2차 시험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무엇으로? 중면파와 함께 중등 면접 파이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부디 좋은 결과가 이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